가야겠네. 그리고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넣어야 되겠다. 요 안에 이렇게 하고 half. 그 다음에 exponential function에 마이너스 하고 벡터 n의 second norm의 제곱 divide by 2 시그마 인버스. 이렇게. 이건 것 같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서 디스트리뷰션이 저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를 말이야. 이 n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런 것들은 숫자니까 덜 중요한데 요게 중요한 거야. 그지? n에 뭐가 들어있지? 여기 써있기를 뭐라고 썼지? r은 equal sm 플러스 n으로 돼 있잖아. 그러면 n에 대해서 디스트리뷰션이 있으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쓰면 돼? r 마이너스 sm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러면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지. 그지? 그러면 얘는 뭐에 프로포셔널하다? n의 세컨드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그지? 놈, 그냥 우리가 말하는 놈, 그지? 근데 이거의 놈은 뭐다? 이거가 되잖아, 유클리디언 디스턴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맞잖아, 그지?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2가 있어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프로포셔널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지? 로그를 취해. 그러면 얘는 상수니까 로그 오브 상수는 무시하고 이쪽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하고 익스포넨셜 펑션하고 캔슬 돼가지고 마이너스 디스턴스하고 프로포셔널 하지. 그지? 마이너스잖아. 그지?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면 probability of error 혹은 probability of 여기 너무 빨리 하지 말자. 이거 말하고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내가 두 가지 크라이테리언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maximum likelihood function optimization이야. 그건 뭐냐면 내가 received 신호가 있는데 어떤 신호를 보냈을까 생각해 보는 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우리 그 네 개의 신호를 생각하면 probability S2, probability R 3, probability R 4 이 네 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야. 즉 얘가 말하는 건 뭐냐면 S1을 보냈을 때 R이 받아줄 확률, S2를 보냈을 때 R이 받아줄 확률, 3을 보냈을 때, 4를 보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 확률을 맥시마이즈 하는 결정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거를 취해야 돼? 이 중에서, 4개 중에서 확률이 나오면 뭐 숫자가 나올 거 아니야? 확률이니까 0.9, 뭐 0.8, 0.99가 나왔어. 그리고 얘는 0.7이야. 어떤 거를 선택하게 되겠어? 이렇게 숫자가 나온다면? 당연히 제일 큰 놈, 확률이 제일 큰 놈. 이걸 보고 likelihood function이라고 그러네. 그러면 내 decision rule은 maximize, likelihood function을 maximize 하는 놈으로 결정을 하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뭐야? 이 경우에는 이거를 계산해서 maximum 인덱스 m이 3이 되게 만드는 룰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근데 자, 여기에서 저기 우리가 써봤잖아. 그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놈하고 프로포셔널 하다고. 그러면 maximum likelihood decision을 하려 그러면 이걸 갖고는 뭘 하면 돼? 미니멈 하면 되겠지. 그러면 미니멈 디스턴스 룰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미니멈 디스턴스 룰. 아, 그러면 내가 이 R과 S1 간의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지? 그 다음에 R과 S2와의 디스턴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R과 세 번째 신호와 디스턴스를 구하고, R과 네 번째 신호의 디스턴스를 구한 다음에 가장 디스턴스가 짧은 놈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가 되는 거지. 근데 여기에 보니까 얘가 짧으면 probability는 크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그지?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룰이 minimum distance 룰이 돼버린다. 왜 그러냐? 가우시안 펑션이기 때문에.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그게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M is a multivariate Gaussian. 그래서 뭐 모양을 이렇게 보면 이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 그 exponential 펑션의 아규먼트에 length 스퀘어가 있다고 노이즈 벡터에. 그래서 아까 그 디스턴스 바운더리, 디시전 바운더리를 그릴 때 딱 시메트릭하게 그렸던 거예요. 그지? 자, 그 다음에 MAP 크라이테리언이 있는데 이거는 거꾸로 됐어. R과 S가 뒤집어져 있지. 얘는 그 probability of SM을 계산하는 거야. R이 주어졌을 때. 그런데 이거는 베이스 룰을 쓰면은 이런 모양으로 바뀌지. SM과 R 나누기 probability of R. 그러면 요거는 conditional probability를 써서 probability of R given SM 곱하기 probability of SM 이렇게 돼. 그러면 결국 이게 다시 나온단 말이야. likelihood 펑션이. 그러면 이때 두 가지 결정이 다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equally likely하게 신호를 선택하지 않았을 때 가령 probability가 첫 번째 신호를 보낼 probability가 10분의 9야. 그지? 그리고 나머지는 10분의 1을 3으로 나눈 거니까 1 over 30야. 나머지는 보낼 확률이. 그러면 아하, 이 probability를 감안하니까 그냥 likelihood 펑션으로 계산했을 때는 저건데 30분의 1로 나눠버리니까 어떻게 돼? 얘가 더 probability가 크게 되잖아. 그걸 보고 posterior probability라고 하는데 그런 probability distribution, probability를 활용할 때는 즉 sending 트랜스미터에서 특정 신호를 더 많이 보낼 때 그럼 거기에다 가중치를 줘서 결정을 하는 거가 MAP 디시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트랜스미터에서 샌딩할 때 equally likely하게 인덱스를 선택한다 라고 할 때는 둘이 어떻게 된다? MAP하고 ML 디시전하고 같나 틀리나? 같게 되겠죠. 가중치가 똑같으니까. 그겁니다. 그래서 equally likely 케이스일 때는 MAP 크라이테리언이나 ML 크라이테리언이나 똑같게 된다. 그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MAP, ML, Minimum Euclidean Distance Rule are just going to be the same. 이제 if we use Gaussian, and then we use Gaussian most of the time. Okay. All right. Do you have a question on this part? And
네. 신호를 보낼 때 어떤 걸 특정 By the way, hold on a second. Here in my supplemental note, I have an exact distribution written right here. Okay, so you can take a look at it. Yeah. 특정 신호를 더 많이 보내는 거에 이점이 있어요. 이점이 있다기보다도 특정 신호가 많이 보내질 수가 있지. 많이 보내질 수가 있지. 그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많이 보내질 수가 있어. 그래서 계속 할 때 저 분산이 다 뭐 같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와이드 노이즈니까. 근데 와인을 그거 좋은 질문인데. 첫 번째 채널에서는 막 이만큼 그래가지고 막 타원 모양으로 그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민호가 했던 질문 뭐였더라? 까먹었는데. 왜 그 특정 신호가 더 많이 보내질 수가 있느냐 그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많이 보내는 이점이 있는. 이점보다도 likely, equally likely가 가장. 그렇지. 가장 정보의 양이 많지. 근데 그 질문에 답을 먼저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말을 해줘야 돼.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려고 그러면. 가령 지금 핸드폰에서 내 음성 신호가 전달이 되잖아. 그 전달되는 과정을 잠깐만 생각해 보면 답이 있어, 거기에. 가령 이 핸드폰에서 음성 신호가 어떻게 만들어지지? 여기 스피커 혹은 스피커의 반대가 마이크잖아. 코일 안에 자석이 있고 내가 말을 하면 자석이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코일이 감겨져 있으니까 이 코일 안에 전류가 생기잖아. 그 전류가 이런 모양이란 말이야. 그지? 그지? 그러면 얘를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샘플을 해요. 샘플을 해. 샘플을 해. 그 다음에 Y축에서 퀀타이제이션이라는 걸 해. 샘플 포인트가 여기 있으면 이 신호를 보내고 그 다음 이것도 같은 샘플이네. 그 다음에 일로 왔으면 이걸 보내는 거야. 그지? 그런데 여기다가 매핑을 해놨어. 이 점이 왔을 때는 신호를 000 보내고 010 보내고 001 보내고 010 보내고 011 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보이스 웨이브 폼이기 때문에 특정 순간 동안에는 계속해서 특정 대역에 신호가 많이 보내질 때가 있어. 즉 쉽게 말하면 아날로그 웨이브 폼은 패턴이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이 있다는 얘기는 상관관계가 있는 거야. 그래서 가령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특정 신호가 계속 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럴 때 발생을 하는 거야. 이점이 있다기보다도 그런 코릴레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엔지니어는 어떻게 해? 엔지니어는 디자인을 할 때 그걸 활용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디텍션 에러를 낮출 수가 있잖아. 퍼포먼스를 높일 수가 있잖아. 코릴레이션이 존재할 때는 이용해 먹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이점이 있다가 아니라 그런 정보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면 exploit 하는 거지. 내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학생 질문 뭐였더라? 디스턴스를 수강할 때 에러의 분산이 다 같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게 펀더멘털 퀘스천인데 왜 에러의 분산이 다 같다고 생각하세요? 그 얘기잖아. 그지? 실제로 노이즈를 보면은 랜덤한 노이즈인데, 그지? 어떨 때는 노이즈가 작았다가 어떨 때는 막 크고 그러잖아. 그지? 그지? 근데 얘를 디스크라이브 하는 거는 Y축에서는 얘가 카바를 해주는 거야. 얘는 한 포인트, 그지? 요거는 노이즈의 타임 패러미터라이즈드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런데 그놈의 분산이 이렇게 생겼다며.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얘랑 그 바로 옆에 있는 노이즈가 있단 말이야, 여기.
이 노이즈가 있어요. 얘를 T1이라고 그러고 얘를 NT2라고 하자고. 그지? 아, 얘네들이 왜 베리언스가 똑같다고 디자인을 하세요? 그 얘기잖아. 그지? 똑같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쉽게 말하는 wide sense stationary라는 거를 가정하기 때문에 wide sense stationary. 이걸 얘가 가정하는 게 뭐냐면 얘의 분산이랑 얘의 분산이 똑같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게 stationary part. 그래서 가우시안은 뭐가 필요하다 그랬지? mean and variance. 그지? 그러면 mean과 variance가 있는데 이 랜덤 베리어블의 mean과 variance, 이 랜덤 베리어블의 mean과 variance가 같다라고 하는 게 stationary part.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white라고 그랬지, white. additive, 이거는 더해진다라는 얘기고, white, Gaussian, noise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Y 파트를 이제 보자고. Y 파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 모든 디렉션으로 equal strength라는 게 white야. 그래서 아까 시그널 스페이스 그림 그렸잖아. two dimensional space 이렇게 해서 그려서 psi1, psi2 디렉션 있고 내가 얘를 보냈는데 received 벡터가 여기에 있을 확률 구할 때 필요한 거는 거리고 놈이니까. 그지? 그 다음에 얘를 보냈는데 얘가 여기 수신될 확률만 아는 거야 우리가. 그지? 그러면 그 확률 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 디멘션일 때는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벡터 투 디멘셔널 벡터일 때는 어떻게 생겼냐? 3차원으로 그려야겠지 이제. 그지? 3차원 벡터의 디스트리뷰션을 표현하는 거는 이제 저렇게 못하고 마운틴으로 해야 돼. 마운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로. 디스트리뷰션이. 그래서 이 점이 제일 라이클리하고 그 다음에 등고선.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지점은 뭐 0.5, 뭐 0.4, 0.3, 0.1이잖아. 그래서 한 디멘션에서 보면 가우시안, 이쪽 디멘션에서 봤을 때도 가우시안. 똑같은. 분산의 크기가 똑같다. 왜? 스테이셔너리니까. 민과 베리언스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둘 간의 콜레이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야. 근데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베이시스 벡터가 잘못 골라가지고 코릴레이션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 디스트리뷰션이. 가령 이쪽 방향이 노이즈가 더 세. 그러면 디스트리뷰션이 어떤 모양이 되겠어? 타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것 누가 잘 디텍트해? 요새는 뉴럴 네트워크가 잘 디텍트 하잖아. 그지? 쫙 해서 패턴 찾아가지고 아 노이즈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러면 또 우리는 그걸 엑스플로이트 하겠지. 엔지니어니까. 아 이쪽으로만 노이즈가 세네? 그러면 이쪽에다가 더 그 프로텍션을 더 주고 이쪽은 좀 덜 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자원을 이쪽에다가 많이 배치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령 뉴런의 개수를 이쪽에다가 더 많이 뭐 이렇게 해서 디시전 확률을 높이는 거지. 자 그러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 그럼 왜 그런데요? 그거야. 왜 그런데요? 왜 민과 베리언스가 안 변합니까? 실제로는 변해 안 변해? 언제 변해? 다른 리소스를 그 파장으로 쓰면은 확실히 가령 내가 이 자리에서 베이스 스테이션하고 통신을 해. 그지? 바깥으로 나갔어. 어디가 시그널 스트렝스가 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로 봐야 되니까. 밖이 훨씬 수신하기가 편하잖아. 그지? 그때는 신호의 크기를 정해놨다고 하면 노이즈 파워를 그만큼 줄이면 되잖아. 그치? 우리가 SNR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내가 이 방 안에서 통신할 때 밀리세컨 단위로 통신하거든. 그 밀리세컨 동안은 안 바뀐다.
민과 베리언스가. 그런 얘기야. 근데 저 바깥으로 나갔어. 그때는 민과 베리언스가 바뀐다. 그지? 근데 그때는 측정을 해서 쓰면 되니까. 바깥에 있어서 통신하는 뭐 few second 동안은 얘가 오케이가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환경이 바뀜에 따라 서큐트이 바뀜에 따라 백색 노이즈의 크기가 바뀌는데 그런 거는 자주 안 바뀐다. 대부분 내가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설계하는 그 few second 동안에는 안 바뀐다. 그지? 그 다음에 바뀔 때는 어댑티브 러닝을 해서 따라가면 된다. 아, 여기로 갔더니 노이즈가 커졌네. 그러면 더 큰 노이즈 베리언스를 쓰면 되는 거야. 그때 측정을 해서. 그런데 기본 단위는 안 바뀌는 요 몇 초 동안에 엔지니어링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파라미터를 바꿔가면서 쓰는 거야. 민의 베리언스를 바꿔가면서 쓰는 거야. 환경이 바뀌면. 됐지? 가만 있어봐. 지금 몇 시냐? 끝날 때가 됐네. 오늘은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는 뭐지? 그 포리어 트랜스폼을 안 들은 사람이 대부분인 건가? 다시 한 번만. 포리어 트랜스폼 안 들었다. 들은 사람. 들었어? 들었어? 그 수업도 들은 거 아니고 진동학계 배웠어. 수업 때? 어느 수업? 진동학이라고 기계과 수업. 아, 기계과. 나도 여기는 통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포리어 트랜스폼을 많이 할 수는 없어. 그런데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은 다뤄야 되니까 뭘 다루냐면 신호를 디자인했는데 프리퀀시 도메인으로서 옮겨서 봤더니 프리퀀시를 얼마만큼 차지하는지를 봐야 되거든. 그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만 리뷰를 해줄 거야. 그래서 한 원 위크면 될 것 같아. 다음 주쯤에 그걸 리뷰해 줄게. 원 위크만 써서.